경주 토암산 석굴암. 불국사 취재를 마치고 석굴암으로 향했다. 토암산에 있는 석굴암은 한국을 대표하는 석굴사원으로 불교 문화재의 걸작이자 국보로 현대의 그 예술성과 가치를 인정받아서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동시에 지정된 우리의 자랑이다. 외국의 석굴은 천연동굴을 이용하거나 굴을 파서 만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백 개의 화강암을 다듬어서 조립하듯 쌓아 올린 석조 건축물이기에 선조들의 설계 능력에 감탄하게 된다. 예전에 왔을 때는 자유스럽게 관람했지만 이제는 보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람 시 실제 석굴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며 유리 차단막이 설치된 통로 밖에서 지나가면서 보는 것만 가능하다. 안타깝지만 습기와 바람에 따른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내부에는 현대 과학의 산물인 공기순환 설비가 돌아가고 있다. 매년 단 하루 부처님 오신 날에만 예외적으로 차단막 안으로 들어가 옛날 신라인들이 했던 것처럼 본존불 주변을 한 바퀴 돌 수 있다. 이마저도 내부에선 사진 촬영은 금지되었다. 한국 불교미술사의 석불에서 최고의 조각으로 꼽히는 본존불상은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줄 뿐 아니라 과거의 놀라운 석조 기술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본존불은 인도 보드가야의 정각상의 모습. 한국 불교미술사의 석불에서 최고의 조각으로 꼽히는 본존불상은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줄 뿐 아니라 과거의 놀라운 석조 기술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본존불은 인도 보드가야의 정각상의 모습이 반영되었으면서도 신라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조형적으로 완벽한 불상이다. 불상의 표정은 자비롭다기보다는 왕을 연상케 하듯 3m 45cm 규모로 큰 편으로 근엄하고 건장하며 남성적인 느낌이 강하다. 모습은 달리 보면 왕권의 상징으로 보이기도 한다. 놀라운 발견은 실제 비율보다는 관람자의 시선을 감안해 원근법을 활용하여 몸에 비해 얼굴이 큰 편이고 뒤쪽 지붕에 조각된 광배후광도 실제로는 약간 위아래로 긴 타원형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올려다보는 시선에서는 똑바른 원으로 보이는 원리를 차용했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작업이 아닌 예술품을 만든 것이다. 석굴암 조성에서 경이로운 것은 화강암 모스 경도 6이 유럽의 대리석 모스 경도 3에 비해 강해 다루기 어렵기에 결이 없어 쪼개기도 어려워서 석공의 높은 기술력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당시 서양의 석상에 비해 세밀한 표현이 없는 것은 조각 난이도가 매우 높아 가공이 힘든 화강암이기 때문이며 이 정도로 조각한 것도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다. 놀랍게도 여태까지 석굴암 천정을 올려다본 적이 없는데 둥근 도명식은 아직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구조로 신라인들의 선지가 깨어있음을 알 수 있다. 로마의 성당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돔 양식은 문화의 바람을 타고 한반도의 남쪽까지 왔다는데 놀라울 뿐이다. 위에 10개의 감실에도 문수보살, 유마거사 등 다양한 석상들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 안타깝게도 석굴암은 조선시대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천정이 허물어지기에 이르렀는데 일제시대에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는 문화재 조사와 복원이 시대 조류였는지 조선의 문화재 조사와 복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심지어는 철거 해체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복원하려던 계획도 있었으나 무게로 인하여 포기된 적도 있었다 한다. 문화재 복원의 명목으로 진행된 석굴암 지붕의 해체 후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시멘트를 사용하면서 습기가 차는 문제가 발생했다. 철저하게 설계에 의해 축조된 석조 건축물을 철거 과정의 사진이나 스케치도 없었으니 조립 과정에서 완전하게 설치하지 못해 현재도 부재가 남아있게 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당초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 완벽한 원형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전문가 조사에 의하면 석굴 평면의 기하학적 배치가 매우 수학적이라 하는데 선조들의 설계 기술에 경탄을 금하게 된다.
보수 당시에는 시멘트에서 나오는 탄산가스 COE와 칼슘 거의 화강암 벽을 손상시킨다는 지식은 없었을 것이다. 근래에는 시멘트의 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외국에서 시멘트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건설했다면 적어도 건물이 준공된 후 한참 동안은 작품을 전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대에는 대부분은 이걸 알 리가 없었다. 또한 공사를 주도한 일본의 감독자들이 채용한 인력은 석공 전문가가 아니라 철도를 놓던 토목공사 전문가였던 것도 문제였다. 당연히 석굴암의 의도된 설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이들이 방습을 위해 도입한 조치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석굴암은 지하수 샘물이 솟아나는 안반 위에 있는데 이것은 냉각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설계였다는 연구가 있다. 수분은 작은 온도 차이만 있어도 차가운 쪽의 결로 현상이 일어나므로 샘물로 석굴암 바닥을 냉각해 일부러 바닥에 결로를 일으켜 조각상에 습기가 맺히는 것을 억제하고 바닥으로 습기를 배출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과학적 지혜를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석굴암의 본존불이 바라보는 방향은 동짓대, 해가 뜨는 방향에 더 가깝다. 반면 석굴의 방향이 동짓날 일출 지점이고 동해의 아침 햇살을 본존불 백호에 맞추려는 거룩한 의도로 석굴이 지어졌다는 설에 설득당하고 싶다. 김대성의 발언으로 지어졌으니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음에도 아미타열애라는 주장이 있으나 본존불 주변에 있는 10대 제자상으로 볼 때 근거가 약하다. 또한 본존불 앞 석실 통로에는 판석에 부조도들 새김로 새긴 11면 세음보살상이 있는데 중국 보경사 11면 관음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한다.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다시 한반도로 왔으니 분명 문화적으로 경험한 석공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리라. 보살의 상호는 자비롭고 오른손은 영락을 잡고 있고 왼손에는 연꽃을 꽂은 정병을 가지고 있는데 병은 소원 성취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 11면 관음상은 부드러운 부피감, 유연한 곡선, 화려한 영락 등 세련되고 사실적인 형태미를 보여준다. 보살의 머리에 특히 11가지의 아미타불의 얼굴 모습을 나타내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면에 새 얼굴, 왼쪽에 새 얼굴, 오른쪽에 새 얼굴, 뒷면에 한 얼굴, 정상에 한 얼굴 등 모두 11면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얼굴 표정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적절히 구제하는 모습이다. 필자가 보기에 어느 사찰의 관음상보다 우아하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정으로 쪼는 석공의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펜화로 표현해 보았는데 돌에 새긴 그림은 답답할 수 있으니 빛이 들어오는 방향은 여백으로 두어 시원함을 주어봤다. 현재 우리는 수학에서 십진법을 사용하고 있다. 석굴암 비례는 십진법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선조들의 기술은 그 이상의 진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훼손되면 똑같이 복원할 수가 없다. 그만큼 선조들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습기에 의한 부식 문제를 환풍기에 의존하여 임시 해결하였지만 그나마 습기에 의한 부식을 막기 위한 보존 노력에 감사하면서도 더 이상의 훼손 없이 길이 보존하는 길은 없는 것일까 하는 복잡한 마음으로 석굴암을 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며 선조들의 놀라운 기술력이 다시 한번 경이롭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법과 진리 그 자체인 석가모니불의 모습을 구현한 석굴암의 다양한 석상들에서 불법의 오묘한 가르침을 이렇게 놀라운 기술로 표현해내다니